근데 제가 제 미국 주식만 전문적으로 투자했던 게 이제 15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들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회사하고 아닌 회사하고 좀 차별화가 많이 생기니까 네. 저는 그냥 이러면 나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확실히 주식시장 내에 네. 버블의 성격이 있다. 버블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버블 이야기를 하면 그럼 미국 시장 도망가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쓸데없이 버블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식시장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올라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사실은 버블 따먹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사실 주식은 적정 가치에 저는 제가 21년 동안 프랍 트레이더를 했지만 네. 단 한 번도 적정 가치에 머물러 있는 주식을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적정 가치보다 한참 내려가 있을 때도 있고 적정 가치보다 훨씬 올라갈 때도 있고 저는 이건 모두 다 아래나 위나 다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블은 투자자에겐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블 시장에 이제 대하는 제 나름의 태도 중에 하나인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돼요. 주가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 것 같고 막 이래서 미래 가치가 너무나 대단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회사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버블의 시장은 그게 어느 순간 거침없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게 항상 두려운 네.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투자할 때 나는 지금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면 나는 그냥 나올 거다. 이 마음만 딱 먹고 있으면 버블 시장처럼 좋은 시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버블 시장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고 대신에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만 딱 다잡고 있으면 되는데 가장 버블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미래 가치를 너무나 빠져들지 않는 것. 그것만 조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버블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버블이 좀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주식은 언제 사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못 살 때 사는 거다. 근데 꼭 남들이 못 살 때 사는 거다고 하면 주식이 엄청 폭락할 때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주식 언제 못 사는지 아세요? 고점일 때. 너무 것 셀 때 못 사거든요. 전 그때 산다. 아, 정말요? 네, 그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아니 이게 고점, 아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 언어를 순화해야 됩니다. 네. 고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미래에서 오는 거거든요. 미래 하락했을 때,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네. 이렇게. 네. 우리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이 주식이 고점이 아니라 이 주식이 지금 제일 센 주식이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한을 두지는 말자. 그러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팔란티어 말고 혹시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다른 주목하고 있는 기업도 갖고 계세요? 뭐 이건 정말 추천은 아니고 그냥 네. 제가 유망하게 보는. 관심을 두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 건 실적이 찍히는 회사하고 실적이 찍히지 않는 회사하고는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찍히는 회사는 좀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실적이 찍히는 회사는 또 좀 너무 과하게 상승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팔란티어 뭐 버블 얘기하다가 이 주식 얘기를 하면은 와 뭐 이렇게
제가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게 IBM입니다. IBM. IBM. 네. 근데 이 IBM이라는 회사가 이제 별명이 뭐냐면 미국 테크계의 나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보수적인 회사예요. 진짜 보수적인 회사고 주식 진짜 무거운 회사거든요. 주가가 잘 뭐 이렇게 와 장대 양선 그러면 2%막 이래요. 그리고 정말 진짜 주식도 무겁고 이런 회사인데 지난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YOY로 순익 기준으로 해서 역성장이었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10% 이상 AI 소프트웨어에서 10% 이상 성장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그 무거운 주식이 13%가 주가가 떴거든요. 실적 끝내고. 근데 제가 제 미국 주식만 전문적으로 투자했던 게 이제 15년 정도 되는데 IBM이 그렇게 들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처음 보는 네, 현상이었군요. 네. 그래서 얘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좀 보게 된 건데요. 네. 보면은 일단은 이 회사가 레드햇이라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2019년인가요? 2021년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40조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쪽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IBM 전체 소프트웨어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없는데 소프트웨어에서만 두 자릿수 이상 분기별로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회사하고 아닌 회사하고 좀 차별화가 많이 생기니까 네. 저는 야, 이러면 나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자체 언어 모델도 있거든요.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거. 왜냐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거, 그다음에 뭐 테슬라 거, 한 4-5개 회사를 돈 주고 쓰는 거거든요. 돈 주고 써서 이제 여기서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 레딧 같은 경우에는 자체 언어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우리 IBM이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예전에 제가 저랑 같이 근무했던 우리 후배 직원이 IBM 산다 그러길래 차라리 지수를 사라. 너 지금 장난하냐 나랑. 그럼 메타는 어떻게 보세요? 메타도 자기 언어 모델 갖고 있고 최근에 좀 주목을 해도 받고 있잖아요. 일단 메타는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AI 랠리는 아직까지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투자를 하는 쪽이 누구냐? 그쵸? 결국 거기가 이제 그거죠. 중심이잖아요. 이제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요 딱 4개 회사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갈린 게 지금 메타를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빅테크가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전체 실적으로 보면 쇼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이 공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메타는 이쪽이 미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가 지금 돋보이는 거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럼 얘네들은 미스가 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분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상보다 미스가 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2가지 정도로 의문점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빅테크의 클라우드 컴퓨팅 외에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최근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 오라클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IBM도 클라우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국 빅테크가 중국 빅테크의 클라우드 성장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엄청 빠른 편이어서 이 중국 최근에 바바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쪽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쪽에 잠식당하고 있나? 라는 걱정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절대 나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AI 클라우드 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좀 부진했던 거는 사실 우리 캐파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 AI 캐파 자체가 지금 너무 부족한, 반도체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해. 라고 해서 요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빅테크가 오히려 캐펙스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이 캐펙스 투자 규모 자체가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거든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서 이걸 보면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잘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성장이 잘 나오고 있으면 여기서 투자를 더 한다 그러면 오케이 땡큐 막 이렇겠죠. 이게 작년 상반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섹시하진 않은데 돈은 계속 쓴다고? 그러면은 얘네들 수익성이 좀 나빠지겠는데? 라고 지금은 시장의 생각이 틀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요 세 개 회사는 주가가 부진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기간 주가가 이 세 개 앱들은 부진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신에 메타는 그러지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돋보이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진짜 깊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국내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국내보다 미국으로 가는 게 답일까요, 그러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월달, 2월달까지의 퍼포먼스 보면은 우리가 낫죠. 그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이제 지금까지 법을 많이 맞았으니까 빠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매 많이 맞았으니까 맷집 키워서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어느 시점부터 딱 끊어서 여기가 더 세고 여기 하면은 항상 그 정답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시장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저는 주도주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전 세계는요 AI로 대동단결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증시가 독일 증시, 유럽 증시 막 이래요. 네, 고가갱신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아니라 이제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그러면 매크로가 좋으냐, 경제 상황이 좋으냐, 진짜 안 좋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왜 저렇게 주식시장이 좋지? 라고 보면 독일만 예를 들어서도 예를 들면 SAP라는 어마무시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독일 증시를 막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 이끌고 가듯이 네. 그렇게 막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결국은 글로벌 시장도 다 AI로 대동단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도 올해 정말 좋을까라고 하면 이 글로벌한 AI 랠리에 우리나라 시장이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런 종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주도주가 있는 거야? 여기로 저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상대적으로 좀 약했으니까 우리의 퍼포먼스가 더 좋긴 하지만 우리의 시장은 여전히 회복의 관점, 뭐 작년에 너무 부진했으니까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뭔가 주도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조선이 너무 세니까, 방산이 너무 세니까 이게 주도주 아니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 뭐 주도주에 대한 뭐 사전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조선이나 방산이 우리나라 경기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정도의 사이즈의 산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이 주식들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증시가 AI로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거인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조금 어떤 변화가 있냐면 아시아권 그리고 이제 넌 US로 AI 쪽 종목들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간을 5년으로 해서요. 알리바바하고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차트를 갖다 놓으면 구분이 안 가거든요. 기간을 5년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폭락 2년 동안 박스권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의 탄센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거기 지금 딱 상단에 와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그래도 AI에 대해서 뭔가 고민거리들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만약에 그 회사들이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도 뭔가 AI를 붙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거고 그럼 더 좋아지겠죠. 무조건 우리나라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이렇게 주도주도 별로 없고 뭐 그런데 다시 미국 갔던 돈을 우리나라로 빼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